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기 전에 6페이지 분량의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24일, 정 회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위원 모두에게 사면으로 된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성명에서 정 회장은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서 국가대표팀 감독, 임명 과정에 관련된 문제를 국회에서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회의가 감독 임명 과정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오해를 해소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감독 임명과 관련된 모든 협상 과정을 공개하지 못한 것이 음모나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정 인물을 불공정한 과정으로 선택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국가대표팀 감독과 같은 중요한 자리를 선발하는 과정은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임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없었다며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적합하지 않은 조건으로 협상이 결렬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역시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며 감독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회장은 임명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칙은 외국인 감독뿐만 아니라 국내 감독에게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만약 국내 후보자들에 대한 논의 과정이 전면 공개된다면 팬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건설적인 과정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 회장은 홍명보 감독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홍명보 감독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한국 축구에 필요한 감독을 찾기 위한 과정의 일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있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강화위원회나 기수의 제안 없이 국가대표팀 감독을 임명한 적이 없으며 저의 모든 감독 임명 과정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 임명 이후 600억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철안 종합축구센터 건설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정 회장은 처음부터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로 의원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는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홍 감독의 계약 기간은 물론 전임 감독들의 급여와 계약 기간, 그리고 후보자들에 대한 급여 제한과 관련된 자료는 하나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비판했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국가 전체가 관심을 갖고 우려하며 심지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 제출이 너무 미흡하다. 5년 의정 활동 중 이처럼 발언할 필요가 있었던 적은 처음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 회장은 자료에는 많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변호사와 논의한 후 자료 제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에 의원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증인 답변 태도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또한 정 회장의 태도에 불만을 표하며 그를 황제 회장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고 비꼬았고 국정원장도 국회에 나와 보고를 하는데 왜 축구협회는 그렇게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홍명보 감독은 자신의 임명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여론에서 분노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팀의 저조한 성적에 대한 이유를 묻자 홍 감독은 즉각적으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쉽지 않지만 팀을 다시 이전의 경기력으로 되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자신의 임명 과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홍 감독은 저는 국가대표팀 강화위원회에서 저를 1순위로 추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독직을 수락했다. 만약 제가 2순위, 3순위였다면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1순위로 언급된 것에 대해 저는 강화위원회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알지 못했다. 제가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죠. 또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현재 대표팀에는 손흥민과 김민재 같은 훌륭한 선수들이 많은데 왜 성적이 저조한가라고 묻자 홍 감독은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한국 대표팀은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또한 국가대표팀의 저조한 성적에 대해 축구에 있는 사람들이 더 노력할 것이다. 저는 의원님의 일부 의견에 동의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명보 감독뿐만 아니라 정봉규 회장 역시 감독 임명 과정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 회장은 저는 항상 강화위원회나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했으며 누구를 선택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의 개입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정 회장은 홍명보 감독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외국인 감독들과의 인터뷰는 형식적이었다는 주장을 부인했는데요. 그는 홍명보 감독, 데이비드 마그너, 거스 포이트 3명의 후보로 추천되었고 그중 강화위원회에서 정혜성 위원장이 홍명보 감독을 선택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추가로 바그너와 포이트와 인터뷰를 했는지 물었고 줌으로 인터뷰를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저는 과거 카사스, 제시 마치와 같은 감독들을 직접 만났었는데 왜 바그너와 포이트는 직접 만나지 않고 홍명보 감독을 선택했는지 물었으며 세 사람 모두를 만나고 나서 선택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정봉규 회장과 정혜성 전 위원장의 증언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은 둘 중 한 명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정혜성 전 위원장은 3명 모두 훌륭한 후보라고 말했으며 인터뷰를 요구했고 정몽규 회장은 3사람을 모두 인터뷰한 후 홍명보 감독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며 이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10월 15일 예정된 2026년 월드컵 아시아 4차 예선 한국과 이라크의 홈 경기를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아닌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죠.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4일 어제 아침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 잔디 관리는 가능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10월 15일 경기를 개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를 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간이 촉박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상태는 오랫동안 국가대표팀과 리그 선수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여러 차례 잔디 관리를 시도했지만 경기장에서 직접 경기를 치른 선수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5일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B조 첫 경기에서 팔레스타인과 0대0으로 비긴 후 손흥민 대표팀 주장은 우리에게는 훌륭한 기술을 가진 선수들이 많지만 공 제어와 드리블에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는 더 빠른 속도로 경기를 펼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잔디 상태를 비판했죠. 상황은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인기 가수 아이유의 대형 콘서트 이후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3일 경기장을 점검한 결과 콘서트와 상관없이 잔디 상태가 국제 경기를 개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경기 전 잔디를 복구하겠다. 9월 29일 K리그 한 경기를 치러야 하고 그 이후에야 작업이 시작될 수 있어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잔디를 전면 교체하더라도 경기 전까지 최상의 상태로 복구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현재 경기장 상태로는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 추가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대체 경기장을 물색한 끝에 용인 미르 스타디움을 선택했습니다. 안산화 스타디움도 고려되었으나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안산 2024 페스티벌 및 10월 9일 안산 2024 슈퍼 콘서트로 인해 5보수 작업이 필요하여 후보에서 제외되었는데 결국 아시아 축구연맹의 국제공항에서 2시간 이내에 위치하고 150km 이내의 반경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는 유일한 경기장인 용인 미르 스타디움이 선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용인 미르 스타디움 역시 이라크 선수들을 위한 훈련장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용인의 보조 경기장은 인조 잔디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협회는 대체 훈련장으로 수원 삼성이나 성남FC 훈련센터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3만 7천석 규모의 용인 미르 스타디움은 2023년에 열린 여자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한 차례 사용된 적이 있으며 현재 수원 삼성의 홈구장으로 다른 경기장에 비해 국제 경기에 적합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용인시로부터 경기장 임대 절차를 마무리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FC의 경기장 변경을 곧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댓글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